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액세스 조회 속성 출제 유형별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행원분 유형에 따라서 테이블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값 목록과 예, 아니오 데이터 세 가지 형태로 좀 나눠놨고요. 처음에 풀어볼 문제는 테이블 쿼리에 관련된 1번. 포인트는 목록이나 콤보 상자로 바꾸는 그런 형태가 조회 속성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목록으로 바꾸라고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콤보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직원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좀 다 가져와라. 그죠? 직원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가져와라. 그죠? 근데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가 또 있죠. 직원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직원 테이블의 번호와 전화번호, 이름 필드가 있는 일부의 열만 가져와라. 아시겠어요? 또 오름차순에서 가져와라. 그런 부분까지 좀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약 내역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예약 내역을 여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하시고 필드명은 담당 직원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담당 직원을 선택하고 조회 속성으로 가셔서 아시겠어요? 텍스트 상자를 목록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스는 테이블 쿼리예요. 왜요? 직원 테이블의 모든 필드가 그죠?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사용할 때는 기존에 있는 쿼리를 사용할 때는 테이블 쿼리고요. 직접 값을 입력할 때는 값 목록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행원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필드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다 가져와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져올 때는 요걸 쓰시면 되고 이제 땡땡땡을 눌러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변형을 준 상태에서 불러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정렬을 하거나 일부 열을 가져오거나 필드 순서를 바꾸거나 중복을 제거하거나 또는 조건을 부여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하는데 조건과 필드 순서를 바꾸는 것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일부의 열을 갖고 오거나 중복을 제거하거나 정렬을 하는 경우는 여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는 변형 없이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를 선택하고 직원을 딱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직원이라는 테이블을 딱 미리 열어서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열이 지금 필드가 하나, 둘, 셋, 네 개 모두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4개를 가져와야 된다는 걸 좀 아시고요. 아니면 땡땡땡을 눌러서 쿼리 마법사를 실행한 후에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별도 조작 없이 그냥 닫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4개가 있구나. 그렇게요. 그리고 바운드열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번호가 저장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1열을 하시면 되겠고요. 바운드열이 번호가 저장열이고 1열이 번호이기 때문에 열개수에 대한 언급은 없죠. 없어도 본인이 4라고 써주셔야 돼요. 가서 보셔야 됩니다. 직접. 몇 개가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열 이름은 제목을 표시하겠냐. 그러니까 여기를 예로 해주시면 제목이 나옵니다. 어떤 제목인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열너비는 0.5 세미콜론 2.5 세미콜론 2 세미콜론 0.5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한 후에 이제 가서 담당 직원을 찍어 보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얘가 번호가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열너비는 여기가 아까 제가 쓴 대로 그대로 보여드리면 0.5고요. 여기는 2.5, 여기는 2, 여기는 0.5가 되겠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이 너비가 넓어서
모든 게 이제 뒤쪽으로 당겨져서 보여지는데, 너비를 뭐 시험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점점 좁아지겠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스크롤 막대가 생기니까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림에 나오는 열이 4개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것은 테스트를 한다고 이렇게 값을 바꾸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원래 값이 있었으니까 그 원래 값을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목이 나오죠. 열 이름을 예로 했기 때문에 제목이 나옵니다. 필드 제목이 여기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1번을 푼 거고요. 계속 2번, 3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직원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콤보 상자로 받으라고 했고요. 똑같이 왔고, 열 너비가 좀 달라졌고, 목록 너비는 잘리지 않도록.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뒤에 있는 담당 예식관이 잘렸는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열 너비가 주어지고 전체 너비를 목록 너비라고 하는데, 요것들의 합이 전체 목록 너비가 똑같으면은 이렇게 안 잘리고 표시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열 너비를 충분하게 줘도 잘리는 경우를 좀 보시고, 목록 너비가 자동하고 똑같은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목록값만 허용이 되도록, 저장열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하시는 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예약 내역 2고요. 디자인에 가셔서 담당 직원 똑같습니다. 조에 가서 이번에는 콤보로 바꿔주시면 되고, 테이블 쿼리는 똑같고요. 변환 없이 불러오니까 직원을 선택을 하시고, 바운드 열은 번호니까 1열, 열 개수는 4열, 열 이름은 열 너비는 보시는 것처럼 1 세미콜론 1.5 세미콜론 3 2.5 이렇게 센치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목록값만 허용을 예로 하시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목록만 입력이 되도록 락을 걸어주는 거죠. 목록 너비는 현재 자동으로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려고 안 건드렸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시고, 그리고 담당 직원을 딱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쭉 넓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스크롤바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부족한 경우. 더 넓히면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원래 너비는 시험에서는 주어지니까 스크롤바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디자인 가게 보기에 가서 자동을 여기를 더할 거예요. 2.5, 3 하면 5.5, 그 다음에 2.5 하니까 이제 8이 되겠네요. 8로 해주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즉 스크롤 막대가 안 생기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아져도 이렇게 마치 손오공 여의봉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뭐 똑같은데요. 2번과 비슷해요. 비슷한데 열의 일부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한 거니까, 과연 일부의 열 가져올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건가? 그렇게. 자, 예약 내역 3번이고요. 똑같이 디자인 보기 하셔가지고 담당 직원을 찍고 조회에 가서 콤보로 바꾸시면 되고, 테이블 쿼리는 맞고요. 이때 이걸 누르시면 안 돼요. 이제 있는 그대로를 불러오기 때문에 땡땡땡을 눌러서 직원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테이블을 닫기를 한 다음에 누구누구 불러오라고 했냐? 번호, 전화번호, 이름이니까 번호, 전화번호, 이름. 이렇게 하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오는 거죠. 원래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번호, 이름, 전화번호인데 번호, 전화번호, 이름 이렇게요. 필드의 순서를 바꿀 수 있고 여기다 또 정렬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창을 연 후에 다시 한번 회색 부분을 찍고 여기에 고유값에다가 예를 하게 되면 중복이 제거됩니다. 여하튼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변형 이시 불러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른 건 볼까요? 번호가 저장되도록 이름 필드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라고 하시니까 이름을 찍고 오름차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번호가 저장되도록 하는 건 여기서 못하죠. 업데이트 하겠냐? 예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SQL문이 자동으로 생기고요. 실력 좋은 사람은 SQL문을 여기다 쭉 쓸 수도 있어요. 오더바이는 정렬하는 문구고요. 바운드 열은 일렬 맞고 번호니까 열 이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예를 해주시면 되고 열 너비는 1, 세미콜론 3, 세미콜론 1.5 세 개만 불러오니까 그 다음에 목록 너비는 모든 열이 잘리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은 가셔서 목록 너비에다가 4, 1.5니까 5.5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값만 허용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으니까 안 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넓혀볼까요? 약간 찍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항상 저도 이렇게 가끔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막 하다 보면 열개수를 누락을 시켜요. 근데 저는 딱 보고 이제 알기 때문에 억지로 의도적으로 실수를 한 거고요. 이것을 시험장에서 처음 당해본 사람은 당황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열개수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 그래도 누가 수험생이 알아서 3열이니까 3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놀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4번 문제는 3번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제 분명히 3개의 열을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그죠? 컴마를 좀 근데 문제가 뭐냐? 열 너비가 현재 이 번호와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번호와 이름이 나왔지 전화번호는 표시가 안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불러온 열을 숨길 수가 있냐. 그때는 이제 열 너비에 0을 줘야 된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냐. 그걸 3개의 열을 분명히 불러왔는데 왜 표시를 안 하냐. 그럼 숨기는 문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4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내역 4번이고요. 디자인 보기 하셔갖고 담당 직원에 가서 조회에 가서 콤보로 바꾸시고요. 일부의 열만 불러와야 되니까 닫기 하시고 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그 다음에 이름 필드가 내림차순으로 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름을 내림차순 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쿼리는 작성이 됐고요. 바운드 열은 번호가 저장대로 하고 있으니까 1열 하시고 열 이름에 표시가 되도록 하라고 있으니까 열 이름에 예를 하시고 열 너비는 1 이제 지정을 안 해줘도 본인이 알아서 0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번째니까 1.5 해주고 세 번째는 0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안 오기 때문에 그렇죠. 왜 0을 써야 됩니까? 그러면 그림에는 2개의 열만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0은 더 하나만 하니까 2.5 해주시면 목록 너비
나머지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신 후에 눌러보시면 되죠. 자, 또 하나 빠뜨렸죠? 아시겠어요? 열개수 3. 어차피 0 하시면은 또 2 쓰시면 안 돼요. 3을 쓰셔야 됩니다. 0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실수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뭘 실수를 했는지 파악할 때까지는 연습을 하셔야 시험장에 가서도 당황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4번까지 풀었네요. 그죠? 자, 5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원 지출 현황 테이블에 쥐기 필드만 왼쪽 그림처럼 하나만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사원 지출 현황 가면 이제 열이 많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고 한 번만 표시하라. 중복을 제거해서 쥐기를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림차순이네요. 그래서 사원 목록을 여시고 디자인 보기를 하신 다음에 쥐기에 가서 찍고 조회에 가서 콤보 상자로 바꾸시면 되고요. 테이블 쿼리 맞습니다. 그 다음에 땡땡땡을 누르시고 사원 지출 현황에서 가져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원 지출 현황 테이블을 추가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만 불러다 써야 되냐? 쥐기만 불러다 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쥐기만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시면 쿼리 창에서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쥐기가 중복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불러오게 되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중복을 제거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을 좀 다 알려드릴 건데요. SQL문을 모르신다 그러시면은 이건 좀 닫고요. 이 회색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창을 실행시키고 다시 한번 찍어 주시고 그러면 회색 부분을 찍으시면 고유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고유값을 찍어서 얘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조회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중복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럼 SQL문을 아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오른쪽 버튼 눌러서 SQL 보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distinct라는 문구만 한 번 더 써주시면 돼요. 이 distinct가 중복을 제거하겠다. 제거해서 select 선택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됐다. 그럼 닫으면 업데이트 하겠냐? 이렇게 생겼죠. distinct. 그리고 나머지는 뭐 목록값만 입력되도록 간만에 나왔으니까 여기 가서 연럽이는 뭐 언급이 없으니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테이블 쿼리로 인해서 불러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다음에는 값목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